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상속세나 법인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뭐든지 자연스럽게 가야 되고 그것이 어떤 징벌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투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 투기를 막을 수단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인식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히 기득권과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그런 경향들을 서민들도 수긍하기 시작하면 서민들 삶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득권은 절대 서민의 삶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기득권의 삶을 걱정해요. 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수술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잘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상속세를 대수술하면서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93.5%가 상속세를 안 내고 고작 국민들 사망자가 1년에 한 35만 명 정도 되면 그 중에 6.5%만 상속세를 내는데 자, 그 중에서도 또 상위 1%가 총 12조 3천억으로 전체 64.1%에 해당하는 7조 8천억을 내고 상위 상속세 내는 사람의 30%가 전체 93.5%를 냅니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는 6.5% 안에서도 하위 70%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푼돈 수준이고 나머지 상위 30%가 거의 대부분을 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상속세를 인하하면서 고액자산가를 위한 상속세를 인하하면서 이것이 중산층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합니다. 이거는 고액자산가, 그러지 않아도 돈이 많은 고액자산가를 위한 부자세율 인하라는 관점은 맞다라는 겁니다. 자, 부자세율을 인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 같은 것은 인하하되 투기에 대한 부자의 수익은 그건 아주 사사시 털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의 야합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살리자고 서포 15조 5+3을 이야기하면서 목이 터져라 지금 한 6년째 외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한 채 평균이 12억, 강남에서 거래된 것은 평균이 26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크게 대재벌을 일궜던 분인데 망하면서 당시 아버지는 1억 8천을 주고 38년 전입니다. 38년 전이면 88 올림픽 직전 정도로 추정이 돼요. 86년경쯤에 용산의 아파트를 1억 8천에 샀는데 그건 지금 30억을 하고 부모가 사셨고, 자기는 강남에 지금 아파트를 1억 6천에 샀는데 그것은 60억쯤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용산이냐 강남이냐. 용산도 마용성으로 한국의 두 번째 아파트가 비싼 지역인데요. 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더 싸게 주고 산 아파트가요. 그러니까 1억 6천이 60억이 돼버리는 이 마법에 대해서 더 이상의 투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아는 거예요. 기득권들은요. 서민들이야 묵고 산다고 자기 집 한 채를 서울 어디든 아니면 경기도 변두리든 있는데 만족하지만은 부자들은 무엇이 돈이 되는가를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강남에서 부자들끼리 손바뀜을 하면서 팔고 사면서 가격을 올리는 부분이 마치 부동산이 회복됐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전 재산 털고 빚까지 내가지고 집 사는 영끌들을 갖다가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영끌들은 강남도 아닌 변두리에 집을 사면서 시세 2배 되는 걸 사가지고 좀 있으면 벼락거지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PF와 미분양을 살리려고 집값을 인위적으로 대출을 장려하고 영끌 B2에서 집 사라고 저리 대출을 해주고, 자,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기득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런 짓거리를 해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경멸했고 그 다음에 집값을 잡겠다고 집권한 윤석열 정권이 또 그 짓을 하고 문재인 정권 수준을 능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 정원을 하는 것이 사회계획인 양 말했는데 의료 현장에는 혼란만 난무하고 의사 정원이 사교육 32% 확대로 연결됐습니다. 작년에 킬러 컨텐츠 커넥션 잡아낸다고 학원가 뒤지고 세금 때리고 난리가 났지만은 선생 몇 명 잡아놓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사교육은
3분의 1만큼 더 커져 버렸어요. 의사 정원으로요. 그리고 이 결국 의사 정원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어려운 민영화와 원격의료를 위한 한 500만 원 월급의 페이 닥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외노자를 갖다가 한동훈이가 대폭 작년에 정부가 사상 유례 없이 17배를 늘렸습니다. 숙련만 그렇고 비숙련은요, 처음으로 12만 명, 올해는 16만 5천 명을 늘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광역자치단체가 정부하고 회의를 하는 지방중앙협력회의에서요, 울산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권 수도권 이동 가속화로 인재 양성 및 노동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조선업 제조업 비중이 높아 울산은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게 지자체의 외국인 수입 권한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번 비숙련 노동자 임금 지급 액수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박영준이 지금 부산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하는데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광역 비자 도입을 주장하며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언급을 했어요. 자, 지자체 당들이 앞장서서 자본을 위해서 외노자 수입하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플랫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플랫폼이 한국의 유통을 거의 다 망치면서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정부가 자영업자의 비탄감,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 탕감 등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플랫폼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어플 하나 만들어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어도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그걸 4차 산업이라고 부추긴 결과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보면 좌우에 구분이 없다. 좌우가 똑같이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자본이 정치 권력의 머리 위에 올라선 슈퍼 자본주의가 완성이 됐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미국어로 말하면 힐빌리, 레드넥 같은 그야말로 노동 팔아서 먹고 사는 서민대중, 화이트 칼라도 노동 팔아서 먹고 사는 거고 꼭 블루 칼라만 노동 팔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가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 이 대중들에게 지금 슈퍼 자본주의적 자본과 정치의 결합은요, 모든 사회 환경을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서민 대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삶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하고 서민 대중의 가정에서 계속 사람들이 재생산될 수 있는 것조차도 막고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이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이 자본과 정치의 결합에 의한 대중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대한 이 운동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0년 전에도 대공황적 위기 상황에서 대중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대중이 들고 일어난 것이 결국 파시즘으로 오도됐지만은 또 미국 사회에서도 착취하는 자본에 대한 대중들의 반란이 오늘날 미국의 독점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강화하는 이 계기로 작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 100년 전에 그 경제 공황 상황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자본과 정치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은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껏해야 벌어지고 있는 게 이 개딸들이고 위드훈이고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멸을 느껴요. 어떻게 자기 발등을 찍는 짓거리들을 대중들이 스스로 저렇게 하고 다니냐. 한 시대가 막을 내리기 전에 그야말로 대중들이 미쳐가면서 한 시대의 막을 내립니다. 한 시대의 막을 끌어내립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앵그리 블루 운동을 하고 스포 15조 5+3을 주장하는 부분이요. 미래에 당신들이 손자가 살아갈 세상에서 그들이 노예가 아니고 살아갈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그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대중들이 요 근래 벌어지는 아파트 급등, 의사 정원 사태, 외노자 플랫폼, 사교육 폭정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자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